와우! 달슨의 라이브! 메뉴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벽에 스페인의 비아레알과 유로파 리그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데 한 두 가지 고민? 하나는 중앙 수비 쪽에 맥과이어가 지금 몸이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훈련도 못했다고 하는데 뛸 수 있을지 없을지. 만약에 못 뛴다면 누구를 대체해야 되는지 그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맥과이어가 뛸 수 있다면 뭐 고민되지 않겠지만, 또 하나는 이게 단판 승부로 치러지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갈지 아니면 조금 더 수비를 생각하면서 공수 밸런스를 좀 맞출지, 그에 따라서 포메이션이나 선발 라인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 그래서 두 가지 고민에 따른 두 가지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시간은 새벽 4시입니다. 유럽 리그가 이제 지난 주말 웬만한 게 다 끝났는데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새벽 4시에 유로파 리그 결승하고 다가오는 주말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해야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폴란드의 그단스크에서 단판 승부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두 팀에게나 다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맨유 입장에서는 숄샤르 감독 체제가 된 다음에 지금 우승이 없어요. 네. 이번 시즌 잘 싸워가지고 2위를 차지했죠. 그래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유로파 리그 우승을 해도 다음 시즌 챔스권을 주는데, 뭐 맨유는 그와 상관없이 이미 확정 지었으니까 조금 그런 부담감은 좀 적을 텐데, 그래도 숄샤르 감독 체제에서 이제는 뭔가 한번 따내야지. 그게 퍼거슨 감독도 처음에 부임했을 때 1980년대 중반에 처음에 성적이 안 좋다가 하나의 대회를 우승을 하면서 그 위에 이렇게 치고 나가는 하나의 발판이 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숄샤르 감독이 지금 조금 안정되는 느낌이긴 하는데, 뭔가 우승 트로피라고 하는 걸 딱 잡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결과를 내는 것 의미 있다. 맨유는 2016-17 시즌 때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로파 리그를. 그래서 유로파 리그만 따졌을 때는 이제 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거고, 숄샤르 감독 체제에서는 첫 우승에 도전하는 것이다. 좀 더 절박하고 간절한 팀은 사실 비아레알입니다. 비아레알이 올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7위로 끝났어요. 그럼 7위면 토트넘이 그런 것처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야 되는 그런 순위입니다. 그런데 비아레알에게는 희망이 하나 있죠. 유로파 리그를 우승하게 되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우승해서 다음 챔스 가자, 이런 동기부여가 더 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믿는 구석이 있죠. 감독이 에메리 감독입니다. 네. 에메리 감독은 유로파 리그의 절대 화신 같은 거죠. 예, 부적 같은 느낌입니다. 세비야 시절에 3연패를 했어요. 유로파 리그를 3년 연속 우승을 했던 감독이고, 아스날을 맡아서도 2019년에 물론 결승전에서 첼시에게 아쉽게 지긴 했지만 준우승까지 했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이 에메리 감독을 좀 믿는 비아레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감독에게는 뭔가 이런 스포트라이트가 이번에 쏠릴 수 있는 그런 결승전이라 볼 수 있겠죠. 비아레알부터 좀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비아레알은 유로파 리그에서 역시 에메리 감독 잘하더라고요. 올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 지금까지 14번 싸웠는데 12승 2무 무패. 올 시즌 유로파 리그에 출전했던 팀들 중에 유일하게 패배가 없는 무패 팀이 비아레알입니다. 진짜 잘 싸우죠. 그리고 이번에 싸우는 게 이제 맨유인데, 상대가 4강에서 이미 프리미어리그 팀 아스날을 만나서 승리해서 올라왔죠. 그 기세도 있습니다. 1차전 때 같은 경우는 트리게로스하고 알비올이 골을 내면서 이제 이겼는데, 2차전 때 아스날이 굉장히 역전하기 위해서 아주 거셌는데, 와, 2차전 때 수비, 특히 이제 골키퍼 루이 대단한 선방 있었고, 역시 베테랑 또 센터백이죠. 알비올이 굉장히 계속해서 버텨내면서 1, 2차전 합계해서 비아레알 지금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스타일적으로 놓고 보면 시즌 초반에는 수비 두껍게 하다가 빵 때리는 아주 빠른 속공을 재미를 좀 봤죠. 뭐 4-1, 4-1, 4-4-2 이런 형태를 놓고 경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카운터 어택이 쏠쏠하게 승점을 좀 벌어다주면서 한때는 막 시즌 초반에 2위, 3위 요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 비아레알 돌풍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뎁스가 좀 넓다 보니까 시즌 중후반으로 갈수록 부상자가 좀 겹치면서 특히 이제 골을 넣는데 좀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7위로 시즌을 좀 마감했습니다.
맨유를 한번 보면 맨유는 사실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다가 조별리그에서 떨어져가지고 유로파로 왔죠. 사실 조별리그가 조금 세긴 했어요. 네, 파리 있었고 또 라입치히 있었고 이런 팀들하고 한 조에 있었는데 좀 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파리그로 와서는 8번 싸웠는데 5승 2무 1패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유로파리그 와서 만만치 않은 팀들을 맨유가 만나서 꺾고 올라온 거예요. 32강 때 레알 소시에다드 정말 강하잖아요. 16강 때 AC 밀란, 예, 이번 시즌 이탈리아 세리아 정말 잘해준. 8강에선 그라나다, 4강에선 AS 로마.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팀들을 쭉 꺾고 올라온 이 기세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비아레알을 싸우게 되는데 라리가의 두 팀 레알 소시에다드와 그라나다를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신감도 좀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맨유의 좀 걱정이라고 할까,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시즌 막판에 조금 좋지 않았어요. 38라운드 최종 경기는 울버햄튼을 잡긴 했는데 그 전에 레스터에게 지고 리버풀에게 지고 풀람에게 무승부. 물론 이제 순위가 약간 2위로 굳어지고, 또 그때 굉장히 일정이 막 그 맨유하고 리버풀 경기가 뒤로 미뤄지면서 시위 사태 때문에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즌 말미에 조금 좋지 않았다. 이런 건 조금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상 선발 라인업 두 팀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맨유의 고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이번에 그 홈팀의 개념이 비아레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아레알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4-4-2를 쓸 수도 있고 4-1-4-2를 쓸 수 있는데, 일단 4-4-2로 놓고 말씀드리면서 비아레알도 약간 전술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있을 것 같다는 설명 좀 드릴게요. 투톱에는 제라 모레노 너무 잘했어요. 네. 지금 올 시즌도 23골 넣으면서 메시가 득점왕, 그리고 벤제마와 함께 라리가 공동 득점 2위가 바로 제라르 모레노입니다. 이 제라르 모레노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들 사라 트로피라는 거 아시죠? 이게 스페인 선수 중에는 누가 제일 많이 골을 넣냐 이걸 주는 건데, 라리가에서 2시즌 연속 스페인 선수 중에는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가 이 제라르 모레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 2020 스페인 국가대표팀에도 뽑혔잖아요. 등번호 9번 그 대표팀에서 받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여기 PK가 많긴 해요. 10골인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2시즌 연속 이렇게 골을 많이 넣은 제라르 모레노. 그리고 또 어시스트 상당히 잘합니다. 사실 트리게로스 선수도 굉장히 어시스트를 잘하는데 지금 트리게로스와 함께 팀에서 어시스트가 가장 많은 선수가 이 제라르 모레노예요. 그래서 이 모라노 선수가 굉장히 요주의 인물이다. 최전방도 가능하고 윙 쪽으로도 도는 게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은 베테랑 공격수 카를로스 바카가 이제 투톱으로 쓸 것 같고, 이제 미드필더 쪽에는 왼쪽부터 모이 고메스, 그 다음에 카푸, 파레호는 이강인 선수와 함께 바렌시아에 뛰었던, 그 다음에 이제 트리게로스, 그다음에 수비는 왼쪽부터 페드라사, 파우토레스 같은 경우는 장신의 수비수인데 이번에 유로 2020 스페인 국가대표팀에 뽑힌 선수고요. 그 다음에 경험 많은 레알 마드리드와 나폴리에 뛰었던 라울 알비올, 그 다음에 오른쪽은 가스파르, 골키퍼는 누이가 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부상은 지금 오랜 부상 때문에 장기 이탈하고 있는 미드필더 이보라는 못 뛰고요. 지금 토트넘에서 임대가 있는 후안 포이스라든지 또 윙의 치쿠에제 같은 경우도 몸이 살짝 좋지 않아서 뛸지 안 뛸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옵션으로 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에메리 감독이 이게 단판 승부기도 하고 맨유가 어쨌든 좀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좀 수비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코클랭을 투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클랭을 투입시키고 바카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제라르 모레노를 최전방에 원톱으로 놔둬놓고 허리 쪽을 강하게 한 코클랭이 투입시켜서 코클랭을 원보란치 개념으로 해서 4-1-4-1 이런 식의 포메이션 수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맨유 볼게요. 제가 맨유 이제 고민이 두 가지일 거라고 했는데, 맨유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4-2-3-1을 쓸 것 같습니다. 최전방에 카바니, 그리고 이선에 포그바를 약간 왼쪽 메잘라 롤로 일단 놓을게요. 그리고 가운데 세컨에 브루노 페난데스, 오른쪽이 레시포드, 그다음에 중앙에 두 명의 미드필더가 맥토미니와 프레드, 수비는 일단 왼쪽에 루크쇼, 오른쪽에 완비사카, 센터백 하나는 린데레프, 골키퍼는 데헤아인데 요 센터백 한 자리가 애매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고민입니다, 이 맨유에. 맥과이어가 이번에 이제 폴란드로 넘어간 26명의 맨유 선수들 전체 명단에 포함됐는데 지금 최종 훈련을 참가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솔샤르 감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최대한 좀 몸 상태를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뛸 수 있다라고 한다면 투입을 시키겠지만 못 뛴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그러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둘이 있습니다. 에릭 바이와 투앙제부.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돼요. 못 뛴다고 한다면. 이게 첫 번째 고민인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누가 좀 나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래도 둘 중에는 에릭 바이가 좀 어떨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비아레알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제라르 모레노, 바칼 이런 라인들이 제라르 모레 같은 경우는 이제 윙 쪽으로도 빠져가지고 상당히 기본적으로 속도감들이 있는 선수들인데 에릭 바이가 그런 스피드 경합에 있어서는 한번 싸워볼 만한 그런 선수죠. 상대성을 고려할 때는 또 그다음에 이게 단판 승부고 굉장히 그 중압감이 아주 세게 걸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험 많은 바이가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맨유 팬들은 근데 바이가 가끔씩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막 덤비는 수비하다가 막 뒤를 열리는 경우들이 지금 불안합니다. 저도 그거는 좀 불안한 여지가 있겠죠. 그래도 제 생각엔 둘 중에 만약 선택한다면 바이 카드가 어떨까? 이게 이제 어쨌든 맨유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가장 좋은 거는 맥과이어가 툴툴 털어내고 탁 그동안 연막이었어 이런 얘기하고 좀 출전하는 건데 이게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고민은 뭐가 맨유가 있냐면 이 말씀드렸던 인포메이션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싸운다고 한다면 이런 변화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포그바를 왼쪽 메잘라로 뒀는데 그 자리를 레시포드가 원래 잘 뛰는 그 자리를 두고 왼쪽으로 놓고 그러면 오른쪽 윙은 그린우드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를 포그바와 프레드 이 중앙 미드필더 두 명 이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4-2-3-1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꾸린다고 한다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선발 라인업보다는 굉장히 공격적인 라인업이 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솔샤르 감독이 선택해야죠. 그래서 이게 뒤에 고민이 될 겁니다. 공격적으로 나왔다가 사실 한번 얻어맞으면 이 단판 승부에서 뭔가 뒤엎거나 쉽진 않아요.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이게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뭐 승부차이까지 가버리고 이러면 굉장히 또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90분 안에 끝내버리겠어 라고 한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끌 수 있겠죠. 이런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두 팀이 그동안 역대 4번 싸워왔거든요. 근데 다 공교롭게도 정말 신기하죠. 0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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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기 다 0대0 무승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솔샤르 감독 입장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반대로 에미리 감독은 오케이 내가 좀 더 수비적으로 가서 승부를 더 끌고 가겠어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비적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릭 바이일까요? 퇴항제브일까요? 비아레알도 코클랭을 넣어서 더 수비적으로 싸울까요? 아니면 원래대로 좀 많이 갈까요? 이런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감독이 되면 실질적인 큰 고민이 되겠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새벽 4시에 함께 더 보시죠.